자,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치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서민들이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서민들이 구입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되죠. 물론 또 세금 문제도 상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대표적인 또 실물 투자 자산인 금 투자가 바로 인플레 해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민들은 이 부동산보다는 금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골드바 이런 것도 비싸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금 투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량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해지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다른 투자 자산보다 좀 크기 때문에 주식이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달러 투자는 어쩌면 신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인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 금 투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금 투자의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실물 금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금은방에 가서 매입하거나 한국금거래소 같은 사설 기업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 금을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실물 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투자의 한 방편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실물 금을 매입할 때는 부가치세와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붙고 사고 팔 때 수수료도 많이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자,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것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금 현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물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온라인으로 사이버 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램 단위로 매수를 하고요. 보통 지금 이제 1g에 약 5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거를 자기 증권 계좌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면은 실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실물로 전환할 때는 이제 실제 금매입과 똑같이 부가치세와 세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냥 현물 매입으로 해서 계좌에 넣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렇게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개별 증권사 계좌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측면에서도 가장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고 투자 방법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직접 현물 금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금 ETF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금 ETF 역시 금 가격을 기초로 해서 움직이는 펀드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권사 계좌로 사는 건데요. 그러면 한국거래소 금 현물 매입과 금 ETF 매수의 차이점이 뭐냐? 코덱스 골드 선물은 그냥 주식입니다. 주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덱스 금거래소의 금 현물 매입은 금을 매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좌가 다르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자, 금 ETF를 매수하면은 다른 주식들하고 같이 매수가 되는 거고 같은 계좌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 금 현물 매수는 주식 계좌와 분리돼서 운영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나서 이 금 계좌를 따로 신청을 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개설은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각 증권사마다 금거래를 할 수 있는 탭이 있기 때문에 금거래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걸로 골드뱅크라고 하죠. 소위 금통장인데요. 뭐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을 하면서 금을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금펀드 등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그냥 금 현물 매입이 오히려 더 간편하고 낫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금펀드 같은 경우는 금이 메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금 투자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 투자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의 금 현물 매입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선물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둘 차이는 선물이냐 현물이냐 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현물 매입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서민대처법 한번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해지 수단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바로 금 투자 또는 달러 투자, 뭐 주식 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달러 투자는 투자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위험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금 투자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온라인 금 투자는 수수료도 적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달러 투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결과, 그리고 과연 중국이 금융경제를 개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원화의 위상이 절상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가지 대외 변수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면서 자산을 불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